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는 힘들 때 결혼을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정책을 보면 이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여시에서 제가 최근 글들을 좀 가져왔는데, 일하기 싫어서 취직하고 싶다. 회사 다니면서 정신체력 지치니까 일 때려치우고 취직하고 싶다는 글입니다. 또 다른 글. 회사 후배랑 밥 먹는데 진짜 일하기 싫어서 결혼하고 싶은 애들이 아직도 많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글이고, 또 다른 글은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일하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아서 놀랐다. 취직이 꿈이라는 애들도 많아서 더 흠칫했고, 물론 이런 말하는 애들이 나보다 한참 어려서 좀 더 그렇더라. 글쓴이는 30대 중반인데 말하는 애들은 다 20대 초중반이다. 또 일하기 진짜 너무 싫어서 죽을 것 같아. 진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회사 다녀보니까 차라리 취직이 낫겠다라는 미친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서 죽어버릴 것 같아. 이게 여자들의 본능이라니까요. 이 본능을 이해해야지 저출산 대책이 나오는 건데, 표 생각해서 여자들을 계속적으로 우쭈쭈 지원해주는 정책 오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하면 미혼 남자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니까. 또 다른 걸 보시죠. 취직하고 싶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직장 와서 사귄 사람들 죄다 취직이 꿈이래. 하고 싶은 일 없어서 돈 많은 할아버지 모로서 시집 가고 애기 키우고 싶다는데 지연 니은 머리 아프네. 또 다른 글도 취직하고 싶다 진심으로. 너무 일이 힘들고 웅행. 아 못하겠어요. 이게 여자들의 본능이에요. 실제 제가 제일 앞쪽에 보여드렸던 것도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설문조사를 던지면 남자는 결혼을 선택하고 여자들은 비혼을 선택하는 게 통계적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보시죠.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웨딩 플래너가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한 건데, 이 여자분도 유튜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실제로 보통 여자들이 한 30 정도가 되면, 많이 제가 듣는 얘기인데 웨딩 플래너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여초 집단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힘든 거야. 사회생활 그만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제 결혼해서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 라는 걸 직접적으로 말로 하는 여자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갖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본인이 힘들 때 결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정이 되면 결혼 생각을 하지. 힘들 때 결혼 생각을 안 하잖아요. 보통 여자들은 자기가 안정적일 때 결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본인이 힘들 때 결혼 생각을 해요. 그게 취직으로 가는 테크트리죠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 또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보더라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미혼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료에 또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오거든요. 각 항목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혼 남성이 중요시하는 조건은 성격 95.9, 건강 95.1, 가사 육아에 대한 태도 91.1, 일에 대한 이해 협조 90.8, 공동의 취미 여부 76.9 순으로 남자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98.3, 이제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 가사 육아 태도는 97.9, 건강 97.7, 일에 대한 이해 협조 95.6, 소득 재산 등 경제력이 92.7로 이런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제력에 대한 것만 따로 떼어서 보면 남자들은 상대 여자의 경제력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고 보는 거가 53.0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92.7로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뽑힌 거예요. 남자,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여자, 남자가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책이 정말 잘못된 게 뭐냐고 하면,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공부하다가 끊긴다니까? 공부하다가 끊기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아니, 군가산점이라도 있으면 하다못해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남자가 조금이라도 유리할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가산점이 폐지된 이후 여자들이 공무원이 더 많이 뽑히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뭐 공기업도 그렇고 뭐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민간 같은 경우도 여자들이 스펙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회사 들어가고 나면 스펙은 남자가 더 딸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물은 남자가 더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자들은 들어갈 때는 스펙이 좋은데 막상 들어가면 열심히 안 한다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결국은 혼인 감소, 저출산에도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여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움이 없는 거죠. 여자는 일하기 싫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되어야지 결혼을 생각한다니까요. 남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지 결혼을 생각한다고. 근데 왜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전제에 대해서 흐린 눈을 하냐고요. 정치권이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과감하게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했죠.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집권당이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은 그냥 원사이드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일본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즉 일자리가 부족해진 취업 빙하기 시절에 일본의 경제단체와 일본의 정부는 남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일본의 여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생계 보조형 노동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여자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남녀 역할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자리가 많으면 관계없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게 유효 구인 배율로 봤을 때 1 밑으로 된 게 IMF 이후예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해진 것도 IMF 이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는 부족한데 오히려 2000년대 1999년도 군가산점 폐지, 그 이후에 여성할당제 도입,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들어가고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남자는 심지어 군대까지 갔다 오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개판이 된 거예요. 여자는 힘들어야 결혼한다니까. 그렇다고 막상 여자들이 취업해서 일을 열심히 하냐? 또 열심히 안 해요. 들어가기 전에 채용 과정에서 스펙으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스펙이 좋아요. 근데 막상 20개 보면 남자들이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 정책에 있어가지고 일본은 그런 선택을 했대요. 일본의 그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일을 적게 하더라도 고용의 안정을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급여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더 급여가 많다. 그러면서 정신승리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일본은 뭐를 선택했냐고 하면 고용의 안정성을 선택한 대신 임금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단체들이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노동투쟁을 했는데 일본은 한번 경제가 박살나면서 힘들어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 임금보다는 내 고용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또 일종의 잡 쉐어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더 뽑았어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기업이 일본의 대기업 종사자보다 급여가 많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더 소득이 높습니다. 일본은 쉐어링과 노동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없는 마당에 남녀 간에 이렇게 경쟁을 하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군가산점은 없어졌죠. 그냥 없는 대로 두세요. 없는 대로 두고 여성징병제 도입합시다. 여성징병제 도입해서 그러면 이제 여자들도 주장할 거야. 여성징병제 도입하면
군가사점 달라고 여자들이 먼저 주장할 거거든요.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 그리고 여성 할당제 이거 100% 없어야 돼요. 100% 없어야 된다. 어떻게 민간 기업이 어떻게 보면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남자를 많이 뽑든 여자를 많이 뽑든 그거는 기업이 마음대로지. 상시 근로자 500일 이상에 대해서 뭐 신규 직원에 대한 비율, 관리직에 대한 비율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할당제를 해라? 아니 민간 기업이 뭐 정부 거예요? 민간 기업은 주주가 주인이죠. 왜 그거를 정부가 개입을 하냐고요? 이게 자본주의하고도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발 이거를 알아야 된다.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남자는,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고 한다면 남자를 지원해줘야 돼요. 지원 안 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공정한. 남자가 지금 역차별 받잖아요.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공정하게만 하라고. 기업한테 괜히 할당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율에 맡겨라고. 그러면 시장은 알아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발 대한민국 제발 좀 정신 차리자. 여자 우쭈쭈 해주다가 나라 망하겠어요. 나라 망하겠어.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